전국에서 시청하고 계신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시니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우수호 카타리나입니다. 오늘은 찌니아로 여러분들 건강 체조를 해보겠는데요. 별로 어려운 건 없지만 몇 가지만 동작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진짜가 할 때 우리 얼굴을 가립니다. 해서 지금 할 때 앞에 바라보고 웃으면서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왼손 가볍게 하면서 오른손을 먼저 밀고 하나 둘 왼손 하나 둘 오른손 하나 둘 왼손 해서 우리 어깨에 견정혈에다가 갖다 놓고 어깨 운동. 자, 우리가 어깨 운동에서 팔 운동 넘어갈 때 쭉쭉 뻗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쭉 뻗어주시고 반대쪽 해주시고 우리 마지막 내 심장을 할 때 하트를 오른손 왼손에서 만들어서 내 하트를 보내야죠. 오른쪽부터 해서 왼쪽으로 보내시면 되고, 자, 우리 맨 마지막에는 엔딩할 때 하트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쭉 작은 하트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엄지척 하면서 찐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다 같이 엄지.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자, 위에서 하트 만들어서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어깨 그 사람 바로 당신뿐 한 번 더.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하나, 둘, 셋, 넷.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둘, 셋 하고 내려오세요. 다 같이 찐. 네. 내일 아침 이렇게 체조를 하면서 건강 챙기시고, 자, 우리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도 함께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톨릭 청춘 어게인 함께하게 된 가톨릭 평화방송 정책기획실장으로 있는 최용진 레미지오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80이 되셨는데 제가 집에 가서도 어머니하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청춘 어게인에 와서 많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작할 때 또 이렇게 함께 체조하고 나니까 요즘 가을이라 또 움직이기 귀찮을 수도 있는데 너무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 다들 건강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셨어요? 네, 좋았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신부님 말씀대로 이렇게 함께 운동을 하고 나니까 몸이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면서 아주 그냥 가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늘 우리 가톨릭 청춘 어게인 함께 하시는 우수호 카타리나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다고 하는데 선생님 모시기 전에 함께 하시는 분들 어디서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느 분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구 청라성당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청라 성당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났을 적에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건강 관리도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손을 조금만 베이거나 조금만 가시가 이렇게 찔렸어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통증이 심한데 우리 입안, 우리 이 치아 건강, 구강 건강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밌게 특별한 강의 해주실 선생님이 오셨다고 해요. 오늘 선생님 한번 저희가 모셔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회인 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노년 치약회에서 또 연구이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멋지신 시니어 학생분들 모시고 가톨릭 청춘 어게인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치과 의사가 여기에 왔는데 학생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구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학생분들 중에서 나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도 자신 있지만 치아 건강만큼은 정말 더 자신 있다. 이런 분 계실까요? 다들. 네네네, 우리 형제님. 네. 치아 건강 자신 있다고 네. 말씀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자신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먹고 갈수록 1년에 한 번씩 꼭 스케일링을 하고 아침 저녁 식사 후에 꼭 한 번씩 양치질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이걸 기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정말 제 강의를 벌써 다 들으신 것과 네. 같은 네. 그런 정말 멋진 그런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데 살짝 보이는 치아가 굉장히 가지런하고 멋지십니다. 네. 네. 선생님, 저는요, 굉장히 그 치아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게 이 네. 치아 문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건치아동 상도 받았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게을러서 그런지, 이게 점점점 시려워요. 찬 거를 못 마셔요. 이런 부분 오늘 자세히 좀 배우고 싶은데 언니들은 다 괜찮으세요? 다들 자신들이 없으시죠?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치아를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별히 시린이가 궁금하다든지 어떤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저희 또 Q&A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건강이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구강 건강이 왜 중요할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강 건강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최신 연구, 정말 최신 연구에 따르면 특히 건강 수명과 구강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 오래 사시는 거 우리가 모두 원하시지만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도 병 없이 무병장수, 네. 병이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요. 네. 그런데 구강 건강이 특별히 그냥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강이 건강하셨던 분이
저희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애 등급을 받게 되거나 요양 등급을 받게 되는 시점이 유의하게 의미 있게 늦어진다라는 그런 보고가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구강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전 세계에서 쏙쏙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강이 건강하면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맛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드시고 네. 그리고 그 영양이 여러분들을 튼튼하게 하고 네. 또 근육도 유지시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정말 치아수가 많고 저작이라고 하지요. 네. 잘 씹으시는 분들이 인지 기능이 좋다. 심지어는 이렇게 씹는 자극이 뇌에 전달이 돼서 네. 뇌에 전달이 돼서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저희가 심증만 가지고 있었는데 물증으로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정말 명료한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높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시면서 사는데 구강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네, 쏙쏙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 저희 전체의 건강에 얼마나 좋을 수 있는가 하면은 네, 모두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먼저 이제 씹어 먹는 즐거움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똑같은 영양을 섭취하시더라도 갈아서 먹거나 마시거나 했을 때 느끼지 못하는 씹어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씹기만 할까요? 우리가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네. 말하고 말하는 것에서도 치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말하고 씹고 즐겁게 식사하면서 저희는 서로를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습니다. 자신 있게 웃습니다. 이렇게 환하고 자신 있게 웃을 때에도 치아가 중요합니다. 네. 치아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오신 분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치아들을 네. 가지고 계신데요. 건강한 구강을 가지고 맛있는 거 씹고 네. 맛있게 먹고 또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아름답게 미소 지으면서 즐겁게 지내면 얼마나 건강하게 평생 네. 사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구강 건강이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어릴 때부터 계속 꼭꼭 씹어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릴 때는 오복 중에 하나인 거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 항상 그 얘기 하셔서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근데 어머니 이제 벌써 이제 노년이 되셔서 이제 건강 관리나 치아 관리를 꼭꼭 씹어 드시고 하셨는데 노년이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치아 관련 질환도 있을 거나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년에 관리를 잘해도 생기는 그런 질환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네. 오늘 신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노년기에 잘 발생할 수 있는 구강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노년기 치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우선은 치아 뿌리 부분이 뭔가 색이 변한다, 까맣게 변해간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잇몸이 계속 내려가는 것 같다. 그래서 치아가 길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또 이상하게 입이 자꾸 마른다. 침이 잘 삼켜지지 않는다. 음식을 먹을 때 침이 잘 돌지 않는다. 이런 입마름 증상도 잘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마스크를 쓰시다 보니까 더 잘 느껴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잘 말씀하시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잘 관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은 이가 많으실 수가 있어요. 치아는 치료받은 자국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 넣은 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 넣은 이들이 점점 불편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시니어분들에게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선생님 저렇게 뭐 치아 뿌리가 검해진다거나 아니면 또 입 마르다고 그러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늘 그 자릿기를 항상 옆에다 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세히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잘 이거를 이겨나가면서 좀 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텐데 그런 방법들이 참 궁금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이 잘 생기는 것 같은데 왜 생기는 것일까? 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혹시 치아 뿌리가 까맣게 변하고 있다면 거기에 충치가 생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치는 어린아이들한테만 생기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시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도 충치가 생길 수가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특히 잇몸과 이 사이 그 부분, 치아 뿌리라고 불러서 치근이라고 하는데요. 치근에 우식이, 충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잇몸이 내려가고 아이고. 이가 길어지는 것 같다 네.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것을 저희가 치주병이라고 합니다. 치주병이 생기면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잇몸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잇몸이 붓는 증상, 그래서 칫솔질을 하실 때 피가 나는 증상이 있으면 치주에 병이 생길 수 있다더니 이게 그건가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잇몸이 붓는 정도를 또 더 지나서 잇몸이 부었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또 보시는 것처럼 치석이 그 내려간 부위에 생기면서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잇몸들을 이렇게 녹이고 아이고.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 치아 저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저 잇몸이 다 지금 나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나쁘신 근데 거죠. 우리가 흔히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잇몸이네요. 정말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이가 없으시면 잇몸으로도 사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씹고 뜯고 하는 즐거움은 좀 적어질 수 네네. 있지만은 네네. 그렇지만은 잇몸만으로도 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나라 치과 의술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 알고 네, 계시지요? 네, 네, 잇몸이 튼튼하다면 또 임플란트, 네. 틀니 그러한 치료들을 통해서 네. 또 씹고 맛보고 하는 것들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가 만약에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나는 이가 없어서 치아를 돌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잇몸이 중요하다라는 네.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거는 나이 들어서 당연히 나빠지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네. 치아 또는 잇몸에 있는 병들을 치과에 오시면 같이 의논하면서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잇몸이 붉게 부어 있거나 이가 흔들리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가 길게 보이는 것들이 이 치주병, 잇몸병, 잇몸에 생긴 병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입마름 증상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하시지만 약 하나도 안 드시는 분 별로 안 계실 겁니다. 네. 근데 많은 약들이 입에서 침이 나는 것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아, 그러면 침이 잘 나야 되니까 약을 안 먹어야지 될까요? 그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시죠. 먼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만성적인 질환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침이 나오는 걸 줄어들게 만드는 거지 아예 침이 나오는 구멍을 막아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을 많이 드실 경우에는 침이 마를 수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침 마름 증상을 이제 관리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이 아니더라도 비타민이 부족하다든지 빈혈이 있으시다든지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또 침이 많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런 빈혈이 내가 좀 있다, 당뇨가 함께 하고 있다 할 경우에는 이제 침이 많이 마르기 때문에 침이 마르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구강적인 문제들을 같이 돌봐주셔야 합니다. 입냄새가 심해졌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 우선은 마스크를 쓰시기 때문에 원래는 다른 사람들은 느껴지지 않는 입냄새도 내가 스스로 또 평소에 네.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일수록 내 입에서 이런 냄새가 났었다니 네. 하면서 놀라시고 네. 또 치과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나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입냄새가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연세가 드실수록 예전에는 없었던 입냄새가 생기기 쉬운 것은 또 사실입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어서 냄새가 날 때도 있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네, 입에서 냄새가 좀 더 많이 나시고요. 또 비염, 축농증 이렇게 코 쪽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
나이가 들다 보니 계속 달고 사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 똑같이 관리하셔도 입냄새가 조금 더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냄새가 나는 걸 막을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치태라고 부르는 입 안에 치아면에 붙어 있는 세균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세균 덩어리가 하나도 없다면, 그리고 소화기 질환, 당뇨 등을, 비염 등을 잘 관리하고 계시다면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이 많이 마르시는 분들은 네. 계속 이 바닥에 계속 물을 계속 부어주시면 여기에 있는 냄새 나는 물질들도 물에 희석이 되고 입냄새를 만드는 것들도 씻겨 내려가서 아마 이제 냄새가 훨씬 덜 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철철철철철철 침이 나오지가 않으면 그 씻겨 내려가던 작용이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더 치태가 잘 생길 수가 있고 그 치태가 또 입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신학교 때 교수 신부님 중에서 이렇게 침 정말 많이 튀는 신부 계셨거든요. 그래서 신학생들 다들 뒤에 앉고 막 앞에 안 앉았는데 네. 치아가 건강하셨던 신부님이셨거든요. 아우, 축복받은 분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앞으로 미사 때 침 많이 튀겠습니다. 막 이게 그래서 학생들은 힘들지만 네. 신부님께서는 건강하십니다. 행복하신 분이시구나. 네, 침이 많으신 분 보면은 특히 노년에 계신 분이 침이 막 돌고 계시면은 네. 그러면은 치과 검진을 하면서도 치료하면서도 안심이 됩니다. 건강하시겠구나. 내가 오늘 치료를 해드려도 네. 이분은 관리를 하시기가 더 쉬우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나오신 또 TV 시청하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입냄새. 네. 이제 많이 물을 마셔주시면은 몸에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치아는 이 단단한데 여기도 뭐 물이 가나? 뭐 피도 안 통할 것 같은데 가나? 침이 많이 나오게 해서 치아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냄새가 난다는데 치간 칫솔 쓰면은 좀 덜 납니까? 네, 덜 납니다. 아, 네. 덜 납니다. 치간 칫솔. 치간 칫솔을 쓰시면 두 가지 좋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 네. 이거 좀 이런 말 새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맞죠. 네. 그러니까 치간 칫솔을 쓰면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이 사이가 벌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음식물이 더 끼는 것 같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이제 치간 칫솔을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케일링도 그래서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치간 칫솔을 넣었다 뺐다 하고 한 2, 3일 쓰면 갑자기 공간이 커집니다. 벌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사실은 부어 있었던 잇몸이 착 달라붙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치은염 사진을 좀 과장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막 드러나 이렇게 부어 있는 거 보셨죠? 네. 그렇게 드러나게까지 부어 있지는 않더라도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이와 이 사이에 잇몸이 사실은 조금 부어서 그게 채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치간 칫솔을 넣었다 뺐다 닦아주시면은 처음에 양치를 팍 하시면은 피가 보여요. 피가 나요. 이틀째 하시면 또 피가 나는데 조금 덜 나십니다. 3일째 하시면 피가 안 나요. 그때 거울로 이렇게 보시면은 네.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멍을 보시지 마시고 잇몸을 보세요. 네. 부어있지 않고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계속해도 되니. 붓기가 빠집니다. 예. 그러면서 구멍이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잇몸 사이에 그렇게 붓기가 없는 잇몸이 쫙 들어차 있을 때부터 치아 사이를 관리해 주셨다면 그렇다면은 치간 칫솔을 사용하더라도 구멍이 뚫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30대 중반에도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40대 중반에도 가끔 계십니다. 그 치아 사이를 건강하게 잇몸이 쫙 채우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세, 70세 분들 그런 이제
청춘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잇몸 이와 이 사이를 채우고 있는 잇몸은 좀 부어 있는 잇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그게 더 커지지 않게 이제 잡아주는 그런 비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질문 네.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더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원래 신부는 원래 이게 신앙 고백을 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오늘은 치아 고백을 하게 돼서 제가 사실 어릴 때 어머니는 식사를 마치면 30분 내에 빨리 양치질을 하라고 하셨는데 네, 네. 전 맨날 도망 다녔거든요. 귀찮다고. 다음에 할게 하면 늦춰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양쪽에 다 네 군데다 금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로만 하면 입에서 빛이 나요. 그냥 번쩍번쩍번쩍. 내용이 아니고 일단은 입만 열면 이제 빛이 나는. 그게 치과를 가면 이게 그 윙하는 소리가 그쵸. 너무 무서워서 어릴 때 그쵸. 자꾸 그러니까 더 도망 다닐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보실 때 진짜 이 증상이면 아무리 무서워도 당장 가라, 꼭 가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 네. 네. 아,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는 네. 그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이럴 때 치과에는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막 맛있게 씹어서 드시는데 어느 순간 약간 이렇게 찌릿하게 네. 꽉 씹었을 때 어느 순간 이런 네. 소리가 나는 네. 그런 경우를 겪으신 적도 있고 네. 이제 같이 식사하시다가 이렇게 보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럼 그랬어요. 왜 그래?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갑자기 이가 아파요. 근데 다시 한번 해봐. 그러면 잘 씹어지진 않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근데 그럴 때 뭐 100이면 100 이건 아니지만 치아에 금이 가 있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네. 이게 심해지면 치아가 쪼개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장작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네. 아니면은 이 밑동만 남아 있는 나무가 쪼개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게요. 그러면은 그냥 잘 붙여 놓으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금이 간 건가 안 간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힘을 주면은 그 사이가 네. 벌어진 게 보이실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힘을 줬을 때 갑자기 찌릿하게 아픈 증상이 치아에 금이 갔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 그때 느꼈을 때 치과 가서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면은 네. 그때는 이를 이렇게 감싸 안는 보호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 씌워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부위에 금이 간 것 같은데 아직은 치료하기가 아까우니 한 3개월 후에 다시 오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나도 모르게 아니면은 계단 하나 더 있는 걸 못 보고 쾅 찌으면 네. 그때 이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탁 깨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과에서도 이게 금은 갔는데 지금 깎아서 씌우긴 너무 아까운데 그런데 언제 이게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를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심하십시오. 지금 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많이 아프다 하면은 그때 오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시니어분들께서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라고 했지 하면서 그쪽에 아프다 하면은 그때 오셔서 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라진 걸까? 갈라진 게 아닌 걸까? 그걸 알기 위해서 치과에 와주시면 좋습니다. 이가 빠져 있는 분들 있으실 수가 있어요. 이가 빠진 지 오래된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이가 빠졌다면은 최대한 빨리 치과에 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수의 치아, 사랑니를 빼면은 28개, 사랑니까지 합치면 32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아가 하나가 빠지면은 전체의 조화가 무너집니다. 전체의 조화가 무너지면은 다른 치아들도 좀 더 빠르게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빠졌을 때 제가 빨리 치료할수록 좋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이미 뽑힌 지 오래됐기 때문에 빠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치아가 빠진 경우에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아니면 이번 주 너무 바쁘시면 다음 주라도 최대한 빨리 가서 치료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요 자꾸 질문이 많아지는데
제가 이제 신부잖아요. 근데 사랑니가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있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제가 29인데 그러면 제가 연애를 안 해서 사랑니가 안 빠진 건가? 아니면 이거를 그냥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 연애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저는 연애와 또 연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꼭 연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평생 안 살아가는 그 해봤어. 건강한 구강을 위해서 빼야 하는 사랑니인지 안 빼도 되는 사랑니인지를 네.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빼야 되는 사랑니가 있고요. 빼지 않아도 되는 사랑니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사랑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빼면 안 되는 아, 네. 사랑니입니다. 네. 네, 분명히 굉장히 훌륭한 사랑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치과에 가시면은 봐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슬라이드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앞에 있는 치아들처럼 이렇게 이 치아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나는 사랑니여야지 되고요. 이 사랑니 여기 아래뿐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니도 똑바로 내려와서 서로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씹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똑바로 내려오더라도 닿지 않고 씹히지 않으면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되면은 여기에 음식물이 쌓이고 치아 씹는 면, 치아 천장면에도 치석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계속 닿아서 갈아져야지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가셔서 확인하셔야 될 것이 똑바로 놨는가, 위아래가 닿는가, 지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거 세 개를 보시고 이거 세 개가 다 맞아 떨어지면서도 특별히 치주병이 없고 잘 닦고 계셔서 우식증도 없다, 치아 우식도 없다 하면은 야, 나는 참 복이 많다. 이 중요한 치아가 그 어렵다는 사랑니를 뽑지 않아도 되는 것에 내가 속하네 라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 받는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예. 하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셔야 그래야 빠르게 편하게 또 오래가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오셔가지고 뽑아야 되는 사랑니라면은 이제 뽑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선생님,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은요, 건강한 치아가 효자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 이 치아가 건강해야 건강한 삶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병원 가기가, 치과 병원 가기가 너무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잖아요. 왜 이렇게 치과 가기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치과도 좋은 치과를 만나면, 좋은 치과 선생님을 만나면 치과 다니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은 치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좋은 치과, 이런 치과가 좋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오늘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좋은 치과가 되려면 어르신들 댁에서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가까워야 가게 됩니다. 네. 한 번 가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꾸 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 가기 쉬운 곳, 그곳 가까운 치과로 가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시던 치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을 이해하는, 기억하는. 그래서 이 치아가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아는, 다니던 치과가 있으신 분은 바꾸지 마시고 계속 그 치과를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사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오래 다니시던 치과가 뭔가 이제 옮기셨다든지 그럴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안 다녀본 치과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곳에서 오래 진료를 하셨던 분, 여기 이 치과 있는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선생님이 계속 바뀌거나 하지 않고 적어도 한두 분 정도는, 한 분께서는 꾸준히 관리하고 계시다. 그런 곳은 또 믿을만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오실 수 있도록 한 곳에서 오래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그 치과를 좀 더 먼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나 이제 배운 사람이야. 치아 다물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병원 치과 가시기 전에 그래도 일상적으로 이제 이게 관리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혹시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있어서 이 시니어 분들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건강 치아 관리법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법이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오늘 또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이제 치과 쪽으로 와주시는 것 매우 중요하신데요. 매일매일 치과에 와주실 수는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 치아는 또 매일매일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시니어 분들께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한 비법 4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올바른 이 닦기입니다. 두 번째는 치아, 음식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식을 구강에 좋은, 치아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프실 때는 당연히 오셔야 되는데 아프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기 위해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시점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아프지 않더라도 구강 검진을 오셔서 그때 아직은 아프지 않은데 아직은 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발견된 문제를 작을 때 치료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금연입니다. 혹시 담배를 태우시는 분 계시다면 아무리 공들여서 치아에 탑을 쌓아도 담배가 나쁘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피를 통해서 거쳐도 나빠진다고 하는데 직접 닿는 이에는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싹둑 잘라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닦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칫솔을 댈 때 치아만 닦는 게 아닙니다. 잇몸, 지금 잇몸 흔들리는 거 보셨습니까? 네네. 잇몸이 흔들리고 있죠. 잇몸도 닦아줘야 됩니다. 칫솔이 이와 잇몸 사이에 살짝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창틀 사이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행주 같은 거 넣어서 싹 닦아내면 이거야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와 잇몸 사이에 있는 틈이 있는데 거기에 칫솔모를 넣고 살살살살 흔들어주기만 해도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이 하고 밖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와 잇몸 사이는 칫솔모를 좀 넣어가지고 닦아주시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와 이 사이에는 또 칫솔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쑤시개 많이 쓰고 계시죠? 네. 이쑤시개 대신에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저는 그것도 다 굉장히 즐거워졌습니다. 그렇게 그 음식물을 빼기 위해서 넣었다 빼시지만 넣었다가 뺄 때 거기에 있는 세균 덩어리도 한번 부서지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그래서 그게 이쑤시개가 아니라 솔 형태니까 더욱 좋다. 치실도 괜찮은가요? 치실을 쓰시면 사실 더 좋으신데 그래요? 치실보다 치간 칫솔을 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히려 이것저것 말씀드리면 하시다가 못하겠다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치간 칫솔 사용하는 것만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치간 칫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쑤시개처럼 생겼는데 솔이 붙어 있습니다. 넣었다가 빼는데 음식물 빼려면 넣었다 뺏기만 하면 되시죠. 네, 한번 넣었으면은 앞뒤로 하나, 둘, 셋. 그다음에 각도를 뒤로 바꿔서 하나, 둘, 셋. 이와 이 사이에도 공간이 있지. 여기에 음식물이 꼈는데 세균도 끼겠지. 내가 건드려 주겠어. 살살살 앞뒤로 각도를 조금 바꿔가면서 문질러 주세요. 이거는 어떤 치간 칫솔에는 잇몸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고무 같은 거가 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저런 세모 모양이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치간 칫솔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싹 빼주신 다음에 저희의 정말 소중한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여기에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쌓여있던 염증 물질들이 걸러지는 저희의 다른 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겸 쓰는 거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물론 주겸이 이제 소금이고 그리고 이제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세정하는 데도 좋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걸 할 때 이만 문지르지 않으시잖아요. 막 잇몸도 문지르시죠. 그때 잇몸 마사지가 되는 것입니다. 잇몸 마사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염증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뭐 개운한 느낌은 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잇몸 마사지를 하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는 것. 제가 가져온 게 우리나라 속담에 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네. 예. 그냥 호미로 막았으면 되는 거를 갖다가 어이 하면서 앞에서 소 하나가 끌고 거기다가 네. 줄 3개를 연결해가지고 성인 장정 너댓 명이 달라붙어서 아 하고서 고쳐놔도 울타리에 구멍이 조금 했을 때 이렇게 막는 게 더 오래 가겠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막 대공사를 해가지고 막는 게 오래 가겠습니까? 늦게 오시면은 힘들고 시간 들고 돈 들고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아직 아프지 않으실 때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소 잃고 외양감 고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건강한 치아 정말 꾸준히 관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먹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정말 이거 잊어먹지 말고 복습을 잘해야 될 텐데 이거 기억을 잘해야 될 텐데 실천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꼭 강의가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여러분들께서 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OX 퀴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와. 지금 OX 네.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 텐데요. 네. 상품이 있나요? 상품이 스케일링. 상품은 네. 구강 건강 네.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산더미처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은 옳다고 생각하시면 O, 네. X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첫 번째, 나이가 들면 이가 나빠져서 잘 씹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다. O일까요? X일까요? 전부 다 100% 맞으셨습니다. 네. X입니다. 이 발달된 문명, 거기다 우리나라 치과 의사 정말 제가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치과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치아 관리와 발달된 치과 기술로 평생 실컷 드시며 사실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당연한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더 좋은 구강 건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 닦는 것 중요하다. O일까요? X일까요? O, 맞았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 치실 말씀 주셨는데요. 네. 치실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워터픽도 좋습니다. 이 사이에 칫솔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치아 사이에 넣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치간 칫솔, 치실, 워터픽 등을 사용해서 치아와 치아 사이도 닦아주세요.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이만큼 좋은 건 아니다. O일까요? X일까요? 돈 들였으니까 당연히 임플란트가 좋겠지. 네이가 최고죠. 다또 그쵸? 맞으셨습니다. 네. 큰 돈 들였으니까 네이보다 낫지. 아닙니다. 네이가 최고입니다. 네이가 최고죠. 네이를 그쵸.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100% 대신할 수 없고요. 95% 하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80%만 해줘도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 80%가 되면은 나머지 20%는 시니어 학생분들께서 좀 더 관심과 네. 돌봄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네네. 더 조심조심 사용해야 돼서 네이가 가장 좋기는 합니다.
스케일링을 하면은 이가 약해진다. O일까요? X일까요? O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X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X라고 네.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네. 치석이 없으면 제거를 하지 않지요. 그런데 치석이 이미 있으면 그 치석을 제거를 해야, 그래야 세균도 붙지 않을 수 있게 되고 해서 스케일링은 치주병 예방에 가장 좋은 치료이고, 이렇게 전 국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보험으로 해주는, 특별히 병이 생긴 것도 아닌데 해주는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케일링이 치주병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구강 건강이 이토록 우리나라 국민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놀랍게도 1년에 1회 보험으로 네. 인정을 하고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스케일링을 멀리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꼭 받아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맛있는 음식 앞에다 놓고 한숨 푹 쉬면 그것처럼 참 불행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총각김치 그리고 이제 갈비 이런 거 막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렇게 건강한 할머니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 열심히 저는 관리하겠습니다. 오늘 청라 성당에서 오신 분들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값진 강의를 들었잖아요. 소감 한마디씩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어떤 걸 느끼셨어요? 오늘 이리 좋은 시디어에 와가지고 좋은 선생님 우리도 우리한테 유익한 거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춤도 추고 싶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너무 좋았고요. 저는 어려서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몸 아프면 벌써 여기부터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하나밖에 못 낳는데 아들 낳았고는 그냥 그걸 열심히 닦아줬더니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잘했구나. 그걸 느끼면서 잘 왔다 싶고 너무 고마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칫솔을 썼다 안 썼다 하면서 안 쓰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열심히 좀 저도 칫솔을 갖다 쓰기로다 한번 결심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청춘 어게인 들으면서 저는 아직 29이니까 다음 주에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잔소리해야지 뭐 이 생각만 하고 왔는데, 전 이 수업 들으면서 너무 후회되는 게, 제 나이 또래 남자들은 옛날에 영웅본 세계라는 영화에 주윤발이 이쑤시개를 물고 있어서 너무 후회되는 게, 그때 저도 물고 있었거든요. 다 남자애들이 물고 있었는데 그때 쑤실 걸 물고만 있지 말고 라는 후회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이쑤시개를 꺼내서 계속 그 치간 칫솔이라고 중요하다는 것도 사실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호미와 가래라는 이야기가 너무 이제 오늘 와닿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직 29이라 이제 아직은 좀 많이 남았지만 지금도 미리미리 호미로 많이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우리 청춘 어게인 보시는 많은 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 이번 주 숙제입니다. 스케일링 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올해 1년에 한 번, 우리 모두 다 보험 들어 있으니까, 국민보험 들어 있으니까 꼭 올해 한 번 꼭 가는 거, 그리고 매년 한 번씩 가는 거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꼭 하시고, 치간 칫솔. 네, 숙제 2개를 내드립니다. 자, 모두 청춘어게인 우리 가족 모두 다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숙제 네.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강의도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가톨릭 청춘 어게인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만나 뵀던 분들, 또 시청하시는 시니어 학생분들 모두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